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게시판을 통해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조기경보 통제기 E7A 웨지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달 전쯤에 에이비에이션 위기의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우주 기반 플랫폼의 자산들이 조기경보 통제기의 일부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조기경보 통제기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그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논쟁의 핵심은 이거였는데요. 향후의 우주 기반 플랫폼이 좁게는 위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위성에 달린 합성 계구 레이더의 발전으로 AMTI 공중이동 표적 지시 기능을 조기경보기가 아닌 위성에서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 이런 논리로 조기경보기가 가지고 있는 타겟팅과 트래킹 이런 기능들을 위성으로 옮기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작업을 단기간에 하자는 건 아니고 또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 E3 센트리나 E7A 웨지테일의 레이더에 필적하는 신호대 잡음비를 달성하려면 엄청나게 큰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호대 잡음비가 사용되는 안테나의 면적에 비례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수식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직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또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더 들어보시고 싶은 분은 동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상 번호가 이게 시즌 2의 81번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5년 6월 18일 포브스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에이비에이션 위기의 기사와는 좀 더 다른 논조의 기사입니다. 해당 기자는 조기경보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 임무를 우주 기반 플랫폼으로 옮기는 이 펜타곤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우주 기반 자산들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조기경보 통제기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에 들어가기 앞서요, E7A가 완전 정식으로 취소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프로그램 언더 리뷰 상태입니다. 즉 결정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E7A의 취소가 꼭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냐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2026년 예산안 초안에 E7A의 구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계획은 미 공군이 26대였나?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26대를 구매하는 예산안을 반영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안과 관련을 해서 미국 의회의 상하원 청문회에서 E7 프로젝트 종료 예정, 이런 말들이 언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임팩트가 있었던 발언이 미 국방장관 피트 엑세스가 E7 조기경보 통제기는 현대 전장에서 생존성 등을 고려했을 때 미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그램 종료를 암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전달이 되니까 미국의 군사 전문 채널 더 워존, 브레이킹 디펜스, 디펜스 유스, 디펜스 원, 이런 곳에서 마치 E7의 프로젝트가 바로 종료된 것처럼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자세히 읽어보면 종료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 하자면 지금 상하위원 심의하고 6월 말쯤에 하원을 통과하고 7월 초에 상원에서 통과를 할 겁니다. 그 뒤에 상하원의 법안 조정 뒤에 가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료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수들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당 기체가 어디 기체죠? 보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기체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미 공군입니다. 그리고 노라드 사령관 같은 경우도 조기경보 통제기 프로그램의 취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미 공군의 공중우위 전략을 지켜야 한다면 E7의 취소는 전략적 실수다. 현재 미 공군은 조기경보 통제기 현대화가 이미 늦었다는 문제의식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기경보 통제기의 임무는요, 2070년대 배치된 E3 센트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체는 1960년대 보잉이 707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까지 50년이 넘게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항공기 자체 수명과 임무 시스템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용이 어렵다라는 것은 정치권이나 군부에서 이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기체를 운영해 오다 보니까 어떻죠? 부품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해당 기체가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지휘관들이 우리 부품 좀 빨리 보내달라, 이런 지원 요청이 있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고장난 상태, 그라운디드 돼 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전략적으로 급한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고장난 기체들 있죠. 거기에서
부품을 떼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3D 프린터로 새롭게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2030년대 중반까지 E3 센트리 노후 기체를 유지하는 비용이 100억 달러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따져보면 하나로 1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문제가 있죠. 근데 이 E3 대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E3 대체 기체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2001년에 존 점퍼 공군 전투 사령관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E3 그리고 지상 표적 감시 기체로 사용되었던 J-START 그리고 코브라 시리즈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E10이라는 기체를 만들어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E10 MC2A로 다중 센서 지휘 통제기라는 명칭으로 제안이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7년에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이유로는 첫 번째로 기술 통합에 난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당시의 미 전장 현황이 큰 전쟁보다는 대테러전 편중에 국방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큰데요. 당시에는 중국의 위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미스했던 이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때 개발을 하지 못하니까 당시에도 20-30년을 넘게 써오던 이 E3를 계속 써오고 지금까지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딛고 개발된 기체가 E7A 웨지 테일입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공군 입장에서는 E7이 E3를 대체해서 신규 조기경보 통제기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 올빈 공구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다 죽어가는 E3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안은 오직 E7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기경보 통제기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E7은 보잉의 737을 베이스로 해서 노스럽의 메이사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통합된 조기경보 통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E3 이제 버리고 E7 계속 보충을 하고 또 26대 도입한다 이런 계획들이 짜여 있었는데, 이 계획을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공군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 이유는 에이비에이션 위계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기경보 통제기가 가지고 있는 타겟팅 인디케이터 그리고 트래킹을 우주 기반 플랫폼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우주 기반 플랫폼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어떤 기체를 쓸 건데? 그쵸? 여기서 언급된 것이 E2 호크아이입니다. 그 사이는 E2로 일단 땜빵을 때우고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대안으로 E2를 사용하라, 이 문제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헥세스가 주장하는 우주 기반 플랫폼 사용이 어떤 면에서 유리하길래 자꾸 이 내용을 주장을 하는가, 이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기경보 통제기보다 더 나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조기경보 통제기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조기경보 통제기는 장거리 공대공의 밥이다. 수조 원의 기체를 몇 억짜리 미사일과 바꿔야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이동 표적 탐지 ATMI 임무를 우주 기반 플랫폼으로 이동한다면 안전하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뭔가 이렇게 따로 분류되진 않았어요. 근데 기사를 제가 쭉 읽어보고 정리해보니까 시간, 돈, 기술,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문제점이 보입니다. 먼저 시간과 관련해서는요, AMTI 체계를 설계하고 또 시험하고 배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난 에이비에이션 릭 기사에 따르면요, 현재 프로토 정도의 레벨이라고 청문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된 양산 체제로 해당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수년이 걸릴지 아니면 수십 년이 걸릴지 기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방안을 검토 시작함과 동시에 미국의 공중의 확보와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당한 시간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뭔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체는 아까 E2 호크아이 5대로 땜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대체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E2 관련된 걸 제가 따로 모아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E7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프로그램들이 유지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취소하면은 이미 들어간 자금 약 25억 6천만 달러, 이게 하나로 따져보면 3조 5천억 원입니다. 이걸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이 자금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막심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명히 개발 중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 또 전력의 대체 기간이 또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현직 작전 사령
사령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적의 공중 억제를 실패한다면 너네가 지금 이 기능을 우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돈과 시간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호에 책임이 있는 나는 지금 당장은 신뢰가 가능한 조기 경보기를 원한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령관들의 요구사항의 연장선에서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E2 호크아이가 전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력이 다 정구작전 요구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우주 기반의 플랫폼들이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소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흘러서 성숙하게 시스템이 흘러가도 단독 임무 작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에이비에이션 윅 기사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유는 이런 탐지 추적의 기능들이 단독으로 뭔가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조기 경보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예, 맞습니다. 탐지하고 추적하고 또 여기서 타겟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종말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컨트롤,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주 기반의 자산들은 탐지 추적은 가능할지 모르나 통제 요격의 영역에서는 아직 대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성숙되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적인 또 측면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중전은 하나의 팀 스포츠, 즉 유기적으로 뭔가 움직인다는 내용이죠. 이러한 팀 스포츠에서 조기경보 통제기는 공중전의 쿼터백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죠? 예, 끝판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E3에서 우주 기반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해군의 E2 호크아이를 땜빵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먼저 E2가 무엇을 땜빵해야 되는가? 현재 E3가 30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력을 E2로 전력을 대체해야 되는데 지금 수량이 5대밖에 안 되잖아요. 전력이 6분의 1로 줄어드는데 이걸로 지금 땜빵 대체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E2의 한계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 설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E2 호크아이는 항모 기동 전력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태어난 기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E3, E7이 이 커버를 하던 다정구 대규모 공중전에는 이게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수량도 적어져. 운용 인원도 적어져. E2 같은 경우 현재 3명의 운용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E7 같은 경우는 총 10명, 이 10명은 전장 통제 관리사가 8명 정도가 되고 전자전 장교가 2명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원들에서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관련된 장비를 가지고 데이터가 획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획득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또 획득된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 해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작전 및 전술의 목표를 타겟팅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즉 마지막 단계까지 각 기체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통제 지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고 수준의 숙련된 전장 관리 요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주 기반 장비나 E2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2의 성능도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태생부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바로 기체가 소형화돼 있다는 점입니다. 왜? 항모 전단에 방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저고도에서 운용을 하기 위한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성능 또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사에서는 이 제한된 레이더의 성능을 레인지 레졸루션, 즉 거리 분해 능력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뭐 말은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뭐 쉽게 얘기하면 레졸루션, 해상도잖아요. 즉 레이더의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정한 공간에서 성능이 좋은 레이더보다 찾아낼 수 있는 적의 표적이 적다 이거예요. 우리도 TV 보면 뭐 해상도가 안 좋다 그러면은 한 공간 안에 픽셀이 많이 들어간 게 아무래도 이 색을 표현하고 영역을 표현하는데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레이더도 성능이 안 좋으니까 일정 거리에서 타겟팅 그리고 트래킹 할 수 있는 기체들이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능적 문제도 E2가 현재 뭐 E3나 E7을 대체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대체안을 쓰기에는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적성국들의 위협이 상당히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견고하고 회복 탄력성을 갖춘 제대로 된 공중지휘 통제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 대체한 E2 호크아이는 절대 땜빵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군의 E2 호크아이가 유효한 대체 전력인가 확인을 해봤고요. 아까 이제 조기경보 통제기의 반대론자의 입장을 들어봤잖아요. 이번에는 기자, 즉 E7A 조기경보 통제기의 찬성론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뭔가 내용이 산재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E7이 개발을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미 호주나 영국, 대한민국, 터키가 E7 선택했잖아. 대한민국도 뭐 737, 피스아이 선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진영의 표준 조기경보 통제기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은 안 됐지만 지난 기사를 통해 나토의 표준기로도 확정이 됐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맹국들과 개발 비용을 분담을 했다는 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미 국방부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그들 입장에선 좋죠. 그런데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생각해본다면 3, 4조 예산을 준비해놨는데 지금 그 따블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보면 그닥 유쾌한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큰 그림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 비용들은 동맹국들하고 나눠내면 된다. 그리고 초반에 언급된 프로젝트에 이미 투입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아낄 수 있다. 아까 3조 7, 8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도 E7을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골든돔 이니셔티브를 고려한 발언입니다. 골든돔에서 뭐 순항미사일, 드론, 적기, 그리고 공중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E7이 이 다층 방어에 필수적이다, 이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지난 에이비에이션 윅 기사에서도 노스컴과 노라드 사령관이 향후에 골든돔을 위해서 이 E7 장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의회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생존성 이야기도 하는데, 아까 반대론자들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밥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야, 조기경보 통제기가 공대공에 취약한 건 알겠어. 그래서 여전히 E7의 생존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알고 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주 자산이라고 안전할 것 같냐? 우주 자산 역시 대위성 공격 무기나 제밍,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해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기경보 통제기에만 국한을 해서 생존성 이슈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뭐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조기경보 통제기 찬성론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유럽 및 중동 정구 모두에서 적성국의 역량이 날로 성장해가고 있는 요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중전장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같은 경우는 KJ-500 등 자체적인 조기경보 통제기의 전략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펜타곤 지도부가 미국의 E7 조기경보 통제기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결정은 재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자산을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는 꼭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미국 안보에 미칠 파급 효과는 너무나 커질 것이며, 이러한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면 현재 제시된 제안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그 대안을 선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를 들어서 안보 공백, 작전 능력 저하 등 이러한 사항들이 너무 위험이 크며 그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그 대안을 채택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용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이 글을 보고 지키려는 자와 또 변화시키려는 자들의 또 어떻게 보면 투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뭔가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또 그 결과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반대급부로 사회적인 문제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따로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우리는 미국과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또 좋은 자료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